지금부터는 여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개헌 논의 문제,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그 이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군요.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강풍을 타고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 30여 명이 이미 대피를 해 있고 또 고성군 공무원들의 직원 소집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산불이 더 큰 불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 서주민 기자와 함께 개헌 얘기를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개헌 논의 정작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 180석 압승을 거둔 뒤에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콕 집어서 이 함구령을 내린 사안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고요. 그리고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 얘기 하지 말으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찬반이 엇갈리고 또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이 함구령이 일주일 만에 깨졌죠. 이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자칫하면 역풍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련한 이해찬 대표가 모를 리 없겠죠. 그리고 개헌하려면 일단 200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개헌 얘기하는 분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분들 생각에는 자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합니까? 물론 뭐 당장 하자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지려는 입장에서 이 차차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태년 의원은 이익공유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인은 토지 공개념, 이해식 당선인은 자치분권을 강조했는데 이 모두 개헌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 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이 개헌안은 표결에 붙여도 현 의석 구조상으로는 부결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물론 뭐 대통령 중임제는 좀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겠습니다만 이익공유제라든지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런 논란이 일 수도 있겠죠. 네, 이 무엇보다 논란이 큰 이슈가 토지 공개념과 이익공유제입니다. 이 통합당 역시 이 두 가지를 오늘 특정해서 언급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했으니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 신호탄이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런데 정말로 이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라든지 토지 공개념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개헌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 이 헌법이라는 게 법규처럼 이렇게 시시콜콜 제도를 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도 아직 많습니다. 이 폐기되긴 했지만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했던 이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담겼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식 토지 국유화 모델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조문에도 보면 법률로서 제한한다라고 돼 있죠. 이 문제는 개헌이 통과될 경우 뒤이어서 생겨날 수 있는 하위 법률들입니다. 가령 이 보유세를 강화한다거나 또 과거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았던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이런 입법도 다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사유재산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지만 이 180석 여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으로서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중임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야권뿐 아니라 여당 내에 이제 다음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예민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원 집정부제나 이 내각제처럼 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미래 권력이나 이 야당과의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당선인이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도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죠. 이 당선인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최근에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당내 친문 세력과의 관계 설정 등이 이 앞으로의 권력 구조 개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제 감으로는 올 하반기는 상당히 개헌 논의가 전국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서 기자도 그렇게 보죠. 당대표 선거가 이제 8월에 있으니까요. 그 즈음에서 아마 이제 활발하게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